찍을게요. 네. 네. 짜잔. 여러분 두 번째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집게 강의 이번에 세 번째는 이제 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늘상 평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파트냐면 평가의 양호도 파트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명칭과 개념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잡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좀 헷갈릴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그 증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전인적인 성장에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정확히 오차없이 재는 것은 별반 무의미하다는 시각을 갖는다. 여기서 뭐가 다 날라갑니까? 여기서 신뢰도 넌 아웃이야. 가! 나중에 편지할게. 이러한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평가 도구의 양호도는 이제 남은 게 타당도입니다. 여기서 학교의 교육활동이 학습자의 자아실현, 먼저 힌트 들어가고 자아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는 그런 부분이다. 이러한 시각은 그동안의 평가관을 뛰어넘는 또 중요한 우리의 그 힌트가 됩니다. 총평관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팀장 이거 뭔지 알아요? 맞죠? 예언타당도? 땡! 요거, 요럴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예언타당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아실현 그리고 총평관 명확하게 이것은 구인 타당도를 얘기합니다. 타당도 하면 우리가 내용 타당도 문제가 났고 그 다음에 증거 관련 타당도 해서 공인과 예언이 있고 또 구인 타당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구인 타당도 문제는 불러와 네 친구 누구야 플러스에서 평가에 대한 관점과 같이 날 거예요. 평가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측정관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평가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등판한 총평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측정관은 정확히 오차없이 재는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타고난 유전적 특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정확하게 재는 거고 평가관은 학습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가르쳐졌는지를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 타당도가 됩니다. 그런데 총평가는 이제 인본주의 철학이 들어옵니다. 인본주의 철학은 메슬로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여러분 자아실현을 강조합니다. 이 자아실현의 다른 말이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자아실현과 전인교육을 중심에 두고요. 학교에 뭐가? 창체교육 활동이 그리고 교과교육 활동이 기타 여러 가지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평가는 구인 타당도를 중시합니다. 아직도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시험 문제 났다 하면 구인 타당도는요 모개념이 큰 게 나와요. 하나가 사회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창의성 같은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회성이나 창의성 같은 이러한 것들은 심리학적인 개념이 되잖아요. 개념이 매우 커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구인, 다시 말하면 요소 요인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뭐 창의성이 예를 들자면 뭐 유창성이라든가 독창성이라든가 민감성이라든가 정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땅땅땅땅땅 계속 등장을 하고 이런 것과의 하나하나의 구인과의 관계, 상관의 정도를 봐서 이게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게 되는 게 이제 구인 타당도가 되죠.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 어떠한 개념 또는 요인이 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느냐에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느냐의 타당도니까 제대로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의 정도를 가지고 개념상은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학습자의 자아실현 그리고 총평관이라는 힌트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신뢰도 여기서 다 날아가고 타당도 중에서 구인 타당도를 정확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가지고 개념과 이런 명칭과 개념을 공략을 하시고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치 않은 심리학적 개념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장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른 연구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심리학적이고 형이상학적 개념을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요소로서 뭐 잴 수 있다, 제대로 잴 수 있다, 제대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례나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야 돼요. 남녀, 인종, 국가 간을 넘어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때 구인 타당도가 검증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모범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요. 지문에서 평가도구의 양호도 중에서 구인타당도를 언급하고 있다. 구인타당도는 자아실현, 전인교육과 같이, 왜냐하면 이제 지문이 이쪽으로 흘러갔죠. 형이상학적 교육 목적을 교과학습, 창체활동 등이 하나하나의 구인이 되어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해주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뭐 창의성이 되면 창의성에 해당하는 하위 요소들이 제대로 이렇게 재고 있는지 검증해주는 거죠. 측정하는지. 간단히 말해 평가가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어떤 심리적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추정해 주는 것이다. 구인 타당도를 밝히는 것은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 자아 실현에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밝혀줄 수 있고 여기에 상당히 이제 의의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명칭 개념 공략했으니까 남은 거 빼먹으면 안 돼. 꼼꼼해야 돼요. 장점 공략, 단점 공략 남았습니다. 이러한 구인 타당도는 계량적 방법에 의해 검증되므로 과학적으로 심리적 특성에 부여한 조작적 정의의 타당성을 밝혀준다는 점이 장점이고 다른 연구의 기초 연구로 작용을 하고요. 요인 분석과 상관계수 추정을 통해 검증되므로 요인을 이렇게 뭐 파악하고 상관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케이스가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례 연구 대상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향후의 교육은 전인 교육을 실현하는 총평가의 입장에서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하면서 마무리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타당도에 구인 타당도도 있고 총평관이 등장하고 자아실현 전인교육 또는 창의성, 사회성을 모개념으로 두고 하위의 구인들과의 관계성을 상관계수를 본다. 정확하게 구인 타당도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쪽집게 특강에서는요. 평가와 관련된 부분, 평가 모형, 그리고 평가도구의 양호도에서 제가 구인 타당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